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연구원의 김수연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지혜 노무사님에 이어서 구로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께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폐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신 분이 계실 경우에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유족급여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폐질환 산재 보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진폐증입니다.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세포에 염증과 섬유화, 즉 흉터가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는 각종 다양한 먼지들, 즉 분진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입자가 큰 분진은 기침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입자는 그대로 폐에 남아있게 되면서 폐에 각종 염증과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폐에 박힌 분진이 얼기설기 얽히면서 폐가 딱딱해지는데 이를 섬유화증이라고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진폐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상적인 폐는 그 모양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촬영되는 반면에 섬유화가 진행된 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뿌연 모양의 음영이 관찰됩니다. 진폐증은 특히 분진이 많은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진폐증은 그 원인이 된 분진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암석과 모래에서 나오는 분진이 원인이 된 경우 규폐증,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성면 분진이 원인된 경우 성면폐증, 옛날에 석탄 캐시던 광부 선생님들께서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셔서 발병하게 되는 석탄 광부폐증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규폐증은 아무래도 암석이나 모래를 잘 다루시는 분들, 즉 석산에서 일하시는 광부나 터널 공사하시는 터널 굴착공, 또 도자기공이나 주물공 분들에게 잘 일어나고요. 성면폐증의 경우에는 성면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직종에서 잘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성면이 강력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더 이상 건축자재로 쓰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 보온재 등의 성면이 많이 쓰여 왔습니다. 이런 오래된 건축물에 철거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광부, 그리고 콘크리트 공으로 일하셨던 분들에게도 성면 폐증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석탄 광부폐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탄을 캐는 광부, 연탄 제조공 등 석탄 먼지를 많이 들이마시는 직종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진폐증에 걸릴 위험의 높은 직종은 광부, 용접공, 석재 가공 근로자 등이 있겠고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직종에서 진폐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폐증에 걸렸다고만 해서 무조건 산재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데요. 암석, 금속이나 유리, 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 작업에 1개월 이상 종사할 것, 그리고 진폐 병형이 1형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진폐 병형은 앞에서 보셨던 사진, 즉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진폐정밀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흉부 엑스레이나 폐기능 검사 등 폐의 상태를 정밀 진단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정밀 진단에 드는 비용은 전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신청인이 부담하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진폐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를 거칩니다. 결국 진폐 판정과 업무 관련성이 모두 인정이 되면 산재 승인되고 진폐를 처음 진단받은 날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폐보상연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가가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애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연금은 그 해의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월 145만 원 정도고요. 여기에 더해서 진폐장애연금이 나오는데 그 액수는 급수별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24년 기준으로 1급, 3급은 298만 원 정도, 5급, 7급은 228만 원, 9급에서 13급은 172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해당 진폐 급수는 흉부 엑스레이상 병형 상태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통해 나뉘어집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1급으로 갈수록 폐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진폐증 다음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줄여서 COP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 네 번째가 COPD일 만큼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COPD는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기도나 폐포에 이상이 생겨서 폐에 기류 제한이 생긴 상태입니다. 즉,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잘 안 되는 건데요. 만약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라고 하면 COP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COPD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한 번 진행이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진폐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COPD가 의심되면 재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OPD는 노력성 폐활량과 일초량 두 가지 지표로 진단을 내리는데요. 노력성 폐활량은 천천히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에 최대한 빠르게 세게 내뱉는 공기량을 뜻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은데요.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에 최대한 빠르게 하고 내뱉는데 이 내뱉을 때 나오는 총 공기량이 노력성 폐활량이고요. 내뱉은 양 중에 처음 1초 동안 나오는 공기량을 1초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총 내뱉은 공기량 중에 처음 1초 동안 나오는 공기량이 70% 미만이면 기류 제한이 있다고 보고요. 이 기류 제한이 있으면서 1초량, 즉 처음 1초 동안 내뱉는 공기량이 정상인의 80% 미만인 경우에 COPD를 진단하게 됩니다. COPD 역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진폐증에 비해서 군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꽤 길게 요구합니다. 진폐증은 1개월 이상이었는데요. COPD의 경우에는 석탄, 암석 분진, 흉,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된 경우이거나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미세먼지, 황사, 디젤 연소 물질 등도 COPD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부, 석재 가공, 건설 현장, 용접공, 시멘트 제조, 철도 정비업, 조리사,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COPD는 폐기능 검사 결과로 장애 등급이 나뉘는데요. 1초량에 따라서 3급, 7급, 11급으로 나뉩니다. 또 진폐와 차이점이 진폐는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에 COPD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3급의 경우만 보면 연금 선택 시 1년에 재직 당시 평균 임금의 257일분, 일시금은 1155일분입니다. 평균 임금 1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은 월 320만 원 정도, 일시금은 한 번에 1,70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폐질환 마지막으로 간질성 폐질환을 살펴볼 텐데요.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간질부라는 부위에 증식이나 염증, 섬유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총 150가지 상병이 존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데요. 대부분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나타나서 발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또한 군진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신 경우에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산재보상을 받으신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건설 현장에서 약 32년간 건축물 해체 작업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시면서 군진을 장기간 흡입하신 결과 진폐증이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 진폐 승인이 나셨습니다.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셔서 젊으실 때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신 데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신 것 같아서 기뻤고요. 다음은 COPD 승인 사례인데요.
물류회사에서 시멘트 상차, 유연탄 하역 업무를 약 26년 8개월간 하셔서 콘크리트 분진이나 석탄 분진에 오래 노출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으셔서 일시금으로 부상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족급여입니다. 산재법상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부모를 뜻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역시 포함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은 연금과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칙은 연금입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이 있는 유족이 아예 없다면 나머지 유족은 유족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은 반드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족이 신청하여도 됩니다. 특히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대상이고 질병에 의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몰라서 놓치시는 연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복지관을 통해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릴 테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수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